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배재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재대학교 2021학년도 전형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은 정대훈 입학사정관님입니다. 2021학년도 배재대학교 전형 안내를 하게 될 입학사정관 정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 배재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대학교의 전형은 상당히 간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논술이나 적성고사도 없고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위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위주,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100%로 모집하는 전형이 일반 전형 1, 그 다음에 일반 전형 2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 1과 2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면접도 없고 교과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글로벌 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60%, 면접 40%로 적용해서 선발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배양 영재 전형과 올해 신설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 두 전형은 방법이 동일하고요. 1단계에서 5배수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30% 적용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저희가 2년 전부터 폐지를 해서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원서 접수 시에 온라인 동의만 하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실기 실적 위주의 예술체육인재 전형과 체육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 1, 일반 전형 2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일반 전형 1은 모집 인원은 956명, 그 다음에 일반 전형 2는 모집 인원은 445명입니다. 전년도 경쟁률도 보이고요.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두 전형 모두 전형의 방법은 동일하게 교과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고요. 면접이라든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형으로 지원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 날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학교로 온다거나 따로 제출할 서류 없이 합격자 발표 날까지 기다리면 되는 상당히 간단한 전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총 10과목을 반영합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 우수한 과목이 5과목 반영이 됩니다. 만약 1학년과 2학년 때의 성적이 만약 높으면 3학년 성적이 반영이 안 되고 1, 2학년 성적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과목의 교과 등급이 높으면 국어 과목만 5과목이 반영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나 불안한 학생들은 1, 2학년 성적만 가지고 교과를 반영할 수도 있는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5과목은 한국사와 사회, 과학, 제2외국어 그리고 한문까지도 포함해서 그 중에 우수한 5과목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반영 비율은 50%, 50%에서 총 1000점 만점으로 석자 등급을 반영해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진 학과부터 가장 낮은 등급을 가진 학과 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고요. 경찰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4.21등급, 그 다음에 원예살림학과는 4.53등급, 그리고 경영학과는 5.17등급, 그 다음에 관광축제 리조트 경영학과는 5.28등급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배양영재 전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1단계에서 5배수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다는 것,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20명, 간호학과 45명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 그 다음에 면접이 30%가 반영이 됩니다. 작년도의 경쟁률은 5.76대 1이고요. 올해는 206명을 선발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저희가 폐지를 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서류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올해 신설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입니다.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부에서 17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형의 방법은 배양영재 전형과 동일하고요. 모집 인원은 17명,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학교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서류평가를 진행하고요. 지원 자격을 한번 보시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로서 자질과 역량, 이런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가의 항목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재대학교 서류평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주황색으로 해놓은 전공 적합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과와 관련된 또는 계열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하게 한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다음 활동, 경험 사례 등을 유심히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학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학업에서 세특과 관련된 부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외 항목들은 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의 비율 요소를 보면 인성이 20%, 그 다음에 전공과 발전 가능성이 40%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전 가능성은 학과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 그 학교 생활을 충실하고 꾸준하게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한 학생들, 그 면모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발전 가능성을 통해서 학생이 전공에 대한 가능성을 또 우리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 2가지 요소를 평가의 주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평가를 보면요, 아무래도 3가지 항목 중에서 인성의 평가 항목이 가장 많습니다. 50% 정도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배재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공부에 대한 정말 많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활동을 정말 우수하게 한 학생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세와 인성이 갖춰진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인성의 평가 항목 비율이 좀 높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본인의 모든 모습들이 다 인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하는 협동이나 책임감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전공과 발전 가능성에서 학과와 관련된 것, 전공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한 부분,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면접 평가의 공통 문항입니다. 항목별로 5가지씩 있고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질문하게 될 공통 문항입니다. 사전에 공개한 겁니다. 이 중에서 항목별로 1가지 또는 2가지의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질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주도적인 활동, 그 다음에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역경 극복의 사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의 진로와 학과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무던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공통문항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팁을 1가지 더 드리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전공, 그 다음에 졸업 후의 진로, 그 다음에 학과의 특성, 동아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하신 후에
면접의 질문들의 답변을 좀 구성하는 형식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2021학년도 배재대학교 수시 모집의 지원 전략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 전형 1, 일반 전형 2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과 수능 최저가 없고 제출 서류가 없고 그 다음에 성적의 반영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때 성적이 높으면 그 성적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배양영재 전형입니다. 전년도에 경쟁률이 5.76대 1이었는데요. 5배수의 학생을 면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요 인기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과가 경쟁률이 5대1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면접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면접만 꼼꼼하게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재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97.79% 상당히 많은 인원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시 모집에서 많이 모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재대학교의 주요 학과들을 한 15개 정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모든 학과들이 다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원예살림학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 학과고요. 학과 자체적으로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동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정보들이 잘 교류가 되고 그리고 재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찰법학과가 있는데요. 15과목을 이수했을 때 경찰 특채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학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재대 유아교육과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올해 24명, 작년에 26명 임용고시에서 합격을 했고요. 상당히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2021학년도 배재대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전의 중심대학 배재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배재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배재대학교 입시 주요 사항 및 지원 전략에 대해 김정혁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학생들이 가장 자주 물어본 질문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배재대학교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없다? 정답은 없습니다. 배재대학교 일반 1, 일반 2를 비롯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그다음에 배양영재 전형으로 대표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실기 위주로 되어 있는 배재대학교의 총 13개의 모든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지 않는 이유는 배재대학교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수능으로 인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배재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소개를 제출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이것도 X입니다. 배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인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과 배양영재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 추천서 또한 몇 년 전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실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가 전부이고요. 저희들은 학생들의 3년의 기록인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재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배재대학교는 모든 전형에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교차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올해는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고요. 이 교육과정은 문과와 이과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통합교과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차 지원의 의미가 없고요. 어떤 학과든지 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N수생 이상의 학생들은 문과, 이과가 있었습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문과와 이과에 교차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지대학교는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전형의 복수 지원이 가능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배재대학교는 총 13개의 각각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형 유형간뿐만이 아니고 전형 간에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이 되시면 어떤 전형이든지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단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수시는 총 6회의 지원 횟수 자격이 지원 자격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고요. 배재대가 목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해당되는 전형의 6개 모두를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배지대학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 많은 학생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배지대학교는 입학 후 전과가 가능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제가 OX판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O를 든 이유는 배지대학교는 전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X인 이유는 입학한 후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학과에서 생활을 하시고 2학년부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재대학교는 입학 정원의 30%, 모집 정원의 30%까지가 전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리상담학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 정도까지가 전과가 가능하고요. 2020년 올해입니다. 1학기 기준으로 보면 전과를 신청한 모든 학생이 전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열려 있고요. 단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몇 개 과가 전과를 불허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좀 특수한 과들이고요. 먼저 살펴보면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 여기는 5년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아교육과는 사범대입니다. 사범 계열은 저희들이 전과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 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가 전과에 열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과로 가셔서 꿈을 이루실 수 있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열어두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재대학교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원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원 팁이라고는 좀 그렇고요. 앞에서 아마 사정관님이 다 설명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몇 가지만 좀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하면요. 일단 전형 유형별로 지원 전략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배재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은 교과 성적을 100%를 사용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여기는 출결이나 다른 어떤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우수하나 비교과 성적이 준비가 부족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에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 중에 유일하게 면접이 있는 전형이 글로벌 인재 전형입니다. 어학계열과 관광계열 그리고 항공운항과 전원을 이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 전형은 지원자 전원이 면접 대상자입니다. 교과 성적보다는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이 크게 작용하는 전형이기 때문에요. 교과 성적이 내가 조금 낮더라도 면접으로 극복할 수 있다.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면접에서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한 학생들에게 대단히 적합합니다.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배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년도 기출문제 등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배학영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 학생부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5배수 하면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인재 전형보다 좀 적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지 않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유아교육과와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4.67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배수의 전원이 다 해당되시는 거죠.
예, 그런 정도로 열려 있기 때문에 거의 전원이 면접을 보신다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면접고사를 실시해서 1단계 성적 70%, 면접고사 30%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서가 없고요. 제출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 한부입니다. 면접위원들이 질문에 본인의 생각을 아주 자신감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이 그래도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배재대학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면접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요. 그 촬영된 영상을 사정관에게 바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전송하고 나서 본인의 면접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이 올해 크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년도에는 16과목이었고요. 올해는 10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먼저 기독교사회복지학과를 보시면 2021 학년도에 변환 성적으로 보시면 배재대학교가 5.31 등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5.31 등급을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학교에서 몇 등급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교표도 제시해 놨는데요. 5.31 등급의 학생이 작년에는 고등학교에서 부르는 평균 등급으로 얘기하면 6.2등급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과가 경찰법학과였는데요. 배재대학교 변환 성적으로 하면 4.21등급, 고등학교에서 부르는 등급으로 하면 5.52등급으로 등급 차가 1.31등급이나 났습니다. 1등급 이상이 이렇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재대학교 성적이 조금 높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재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오셔서 본인의 성적을 꼭 계산해 볼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자기의 성적을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가 어떤 전형을 택할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한 스마트폰 모의 면접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어플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배재대학교는 각종 상담을 위해서 온라인 실시간 상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학생들을 찾아가지 못할 것 같고요. 학생들을 저희에게 찾아오는 것이 조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찾아뵙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온라인 모의 면접이 있었고요. 온라인 실시간 입학 설명회, 그리고 실시간 입학 설명회뿐만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개별 상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카카오톡 1대1 입학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속하셔서 저희들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르면 하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이 계신 학교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가는 입학 설명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시고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입학사정관님과 함께 배재대학교 입시 주요 사항 및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많은 질문 사항들은 입학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1대1 상담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재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